안녕하세요. 이번 일자리를 넘어 구로구표 종합적인 청년 정책 마련의 길 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동준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종합적인 청년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구로구에 적용시키기 위한 구로구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청에서 청년정책 보좌관으로 일하셨던 구병일 보좌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구병일입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토론을 맡아주신 구로구 청년 모임 더 놀자의 박수철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더 놀자의 박수철입니다. 네, 다음은 구로구 청년 소셜벤처 사회비행자의 시원한형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사회비행자의 시원한영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구로구 청년 체움의 이학준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청년단체 구로청년체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회대 이채빈 학생님.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학생으로 구로구 청년 당사자로 발제를 맡은 이채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더 놀자 박수철 청년의 개회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박수철입니다. 네, 제가 실수할 줄 알았는데 카메라 보면서 뭐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청년 모임 더 놀자의 박수철입니다. 먼저 구로구 청년들의 진심을 담아 준비한 일자리를 넘어 구로구표 종합적인 청년 정책 마련의 길 토론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함께해 주신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구로구 청년 소셜벤처 사회비행자, 구로 청년 체움, 성공회대학교 민주주의연구소, 정영주 구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청소년도 어른도 아닌 애매모호한 위치 속에서 청년들은 수많은 아픔과 좌절을 겪어왔습니다. 20년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에 청년을 만 19세에서 만 34세로 정의한 것은 청년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던 수많은 청년 활동가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한 청년기본법의 취지는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행복을 돕겠다는 우리 사회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로구 청년들이 마주친 현실은 참혹합니다. 구로구 청년들은 여전히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구로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일자리 분야의 73%나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구축되어 있다 평가받는 관악구청의 4배, 금천구청의 3.3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청년들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일자리를 넘어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흐름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의 다양한 논의가 구로구 청년 활동가들의 좌절과 슬픔의 역사를 끝내고 구로구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이 시작되는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오늘 구로구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 구로구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가 똘똘 뭉치는 반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 청년 모임 더 놀자 또한 구로구 청년들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철 청년의 개회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영주 구로구의원님의 영상 축사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수궁동, 천왕동, 항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형주 구의원입니다. 먼저 일자리를 넘어 구로구표 종합적인 청년 정책 마련의 길, 독립적인 구로구청 청년부서 신설의 필요성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구로구 청년 모임 더 놀자,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구로 청년 체험, 구로구 청년 소셜벤처 사회비행자와 함께 본 의원이 공동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됨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마땅히 직접 참여해야 하나 사정상 부득이 축사로 가름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에도 이미 청년지원팀이라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일자리 지원과 소속이어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에 오늘 토론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에서 일자리는 물론 주거 안정, 문화체육 활성화 등 청년 정책 전반에 관해 의미 있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필요하다면 구로구의회에서 2차 토론회를 주관하고 조례 개정도 검토하여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 구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이번 토론회는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구로구 청년모임 더 놀자, 구로 청년 체험, 구로 청년 소셜벤처 사회비행자,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정영주 구로구의원 등 총 6곳에서 공동 주최했습니다. 구로구 관과 구로구 소재의 성공회대학교 그리고 시청해주시는 주민 여러분들까지 많은 구로구 사회의 구성원들이 이번 토론회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구병일 보좌관님의 청년부서 신설의 의의와 구로구청 청년부서 신설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병일입니다. 저는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그냥 청년들이랑 수다 떠는 자리인 줄 알고 쉽게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막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요. 이런 자리여서 굉장히 떨리고 이걸 왜 한다 그랬나라는 생각도 잠깐 들긴 하는데요.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는데요. 일단 제가 청년들을 어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칭다오 국기 외국어 학교라고 이제 중국에 있는 국제 학교인데요. 이곳에서 학생들한테 일반 사회를 가르쳤고요.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서는 뭐 국공립학교에서 또 일반 사회를 가르쳤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 이제 바라보는 청년들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더 좋은 사회에 나가서 더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청에서 청년정책관실에 청년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고요. 오늘 이 주제에 어떻게 보면 정답은 아니더라도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들을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전체 제목을 청년기본법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잡아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이 제정될 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고요. 그 법률을 기본으로 해서 명령하고 규칙, 그 다음에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 법률의 제정 과정이라면요. 우리 청년 관련된 법은 이 일반적인 법칙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서울특별시의 청년 기본 조례였고요. 이게 201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를 본따서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걸 하나로 묶은 법률이 필요하다.
강하게 요구했고 정치인들도 화답하면서 2020년에 청년 기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본법의 내용도 결국은 그 전에 만들어졌던 조례들의 그 총합 수준이었습니다. 더 나은 무언가를 보여주진 못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또 묶어서 국가 단위에서 법으로 만드는 과정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활동들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되고 있는 청년 부서, 전담 부서가 더욱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청년 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서요. 매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청년 정책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서 그것들을 분석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는데요. 저희가 분석할 때 보통 그 청년 정책의 카테고리를 복지, 그다음에 일자리, 교육 뭐 이런 것들로 나누는데 저희가 했을 때는 일자리, 복지, 사회혁신, 인구정책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근데 전담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구분하기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자치활동, 그다음에 인구정책 이런 쪽으로 나눠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예산 얘기를 앞에 우리 대표님께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청년 정책의 예산은 대부분 교육, 주거, 일자리 이 3분야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건축비도 비싸고 그래서 많이 잡히는 측면이 있고요. 교육 예산 안에는 우리 등록금, 뭐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등록금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도 덩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예산도 내일채용공제라든지 여러 청년 그 일자리 지원책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3가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에 많이 뭉쳐져 있다 보니까 나머지 청년 예산들은 상대적으로 더 위축되고 소외받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3가지 분야 같은 경우는 교육, 주거, 일자리 전문성이 더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주로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더라도 그 외에 따로 존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육 파트에서, 그다음에 주거는 청년 주거는 주거 파트에서,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는 일자리 파트에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청년 전담 부서에는 그 외의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지, 뭐 청년들의 자치 활동, 그다음에 인구 정책 이런 내용들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전담 부서 안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구로랑 금천이랑 안양에 청년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살펴봤는데요. 일단 구로 같은 경우는 청년 전담 부서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일자리 관련 부서랑 복지 관련 부서에서 청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흡하다라고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청년 전담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상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구 같은 경우는 청년 관련된 업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자치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양시에 있을 때도 금천구를 따로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금천구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살펴봤던 모범적인 자치구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우리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할 때부터 마을 만들기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곳도 금천구고요. 그 당시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마을 만들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금천구에 많이들 다녀갔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청년활동 지원팀이 있는데 이 팀과 그 다음에 그 민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팀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화합이 되고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청년활동 공간이죠.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춘 빌딩, 그 청춘 빌딩도 벤치마킹의 대상입니다. 청춘 빌딩을 저는 굉장히 자주 가서 그 대표님하고도 친분이 생길 정도로 자주 찾아갔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 지원 활동, 청년 지원 활동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이 꼭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안양시에서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금을 주고 청년들하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의 문제점이 청년단체에서 증빙서류 제출이 굉장히 힘듭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단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힘든데 금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를 청춘 빌딩, 그러니까 민간 위탁 업체에서 받아서 똑같은 업무들을 하고 있고 증빙서류도 굉장히 간소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안양시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안양시 같은 경우는 최대호 시장님이 청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양시 슬로건이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청년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담 부서가 존재하고 있고 그 이름이 이제 청년 정책관이라고 해서 부서 하나를 청년을 위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정책관의 위치가 시장 직속 기구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 11명에서 13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여기에 외부 전문 인력을 1명 둬서 청년 정책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그 인구 관련 부서를 청년 정책관실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많이 찾아오고 그 청년들이 계속 안양에 머물러 있을 때 안양시 전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직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요. 청년 정책 전담 부서는 필요한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고민의 시작은 일단 안양시의 청년 정책 청년 전담 부서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 안양시 같은 경우는 가장 모범적으로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든 지자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아래 직속 기구로 청년 정책관실을 만들었고요. 그 예산 확보에 있어서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또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업무가 한 곳에 모은다고 해도 다 모아지지 않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교육 부분도 청년 교육을 따로 띄어서 청년 정책 부서에 넣을 수가 없고요. 주거도 마찬가지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무들은 다 다른 부서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서의 도움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오히려 청년 정책을 약화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담 부서에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안양시 예를 들면 13명이
일반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새로 뽑은 외부 전문가가 한 명 들어가는데 이 외부 전문가의 입장이 반영되기보다는 13명의 일반 공무원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라든가 그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이런 부분들이 전담 부서를 만들었을 때 더 효율적인가라는 의문들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분들의 위치나 상황이 우리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입장을 보면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1년에서 길어야 2년 한 부서에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년 전문가, 청년 정책 전문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러면 청년 정책 전담 부서는 필요 없나? 없어도 잘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천구 같은 곳은 없어도 잘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차성수 전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청년이 요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더 주셨기 때문에 청년 전담 부서가 없이도 이제 전 관에서 잘 운영되고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꾸로 돌아와서 다시 안양시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안양시에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없었을 때는 그럼 어땠을까?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없었을 때보다는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고 나서 청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이 생긴 게 사실입니다.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고 청년을 위한 예산이 정확하게 확보가 되고 그 예산은 계속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청년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게 전담 부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이제 뭐 잘 못 쓰여졌다면 거기에 대한 반성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을 때도 청년 지원 예산들이 뭐 네트워크 예산 같은 경우는 2배로 증액됐거든요. 다른 부서들 예산들은 다 삭감될 때도 청년 정책 관련된 예산들은 계속 늘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청년 정책 전담 부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선행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구로구의 청년 전담 부서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되나? 이거는 뭐 제가 전국적인 뭐 내용들을 가지고 왔지만 또 개인적인 안양에서의 경험이나 상황들이 많이 투영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위치나 권한이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뭐 힘을 이야기할 때 뭐 여러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예산으로도 볼 수 있고요, 물론. 근데 그 부서에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광역 단위의 조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청년 정책 제일 잘하고 있다고 얘기되어지는 서울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청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청년 전담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에서 청년 전담 부서를 만들 때도 몇 명이 근무하게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인력이 청년 전담 부서에 처음부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외부 전문가가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느냐도 꼭 체크하고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돼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공무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능력이나 실력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의 어떻게 보면 순환보직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 안에서는 청년 정책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만들어지기가 힘든 여건이어서요. 그래서 청년 활동을 오래 했고 청년들과 함께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청년 전담 부서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세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청년 전담 부서의 위치 어디에 존재해야 하는가? 서울, 경북, 경남처럼 당연히 장의 바로 밑에 무엇도 거치지 않는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도 청년 정책관실에서 정책을 만들면 결재받는 순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부시장님을 거쳐서 바로 시장님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정책이 그냥 캐비넷 속에 묻히는 일들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속 부서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봤고요. 지금 보시면 부시장, 기획실 직속 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내려가도 사실 상당히 정책을 실현하고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직속 부서에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구로에서 여러 지역에서 인재를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 이거는 청년정책위원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위원회를 청년전담 부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라고 하면 민관이 이제 다 합쳐져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는 기구인데요. 요 기구가 사실은 지위상으로는 시장의 의지만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 정책이 만들어지면 청년 정책을 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살펴보고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빼는 그런 위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청년정책위원회를 관리하는 역할도 청년 전담 부서에서 맡아줬으면 해서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네트워크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여러 조례들을 찾아봤는데 아예 조례에 명시적으로 그 민간 기구를 명시하고 그 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명시한 조례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서울 청년 네트워크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청년 정책을 만들고 청년 활동을 해 나갈 때는 이 민간 협의체인 서울 청년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민간의 참여를 이제 조례로 보장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훨씬 더 이제 민간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건데요. 그렇지 않은 지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구로구 안에서 논의하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조례로 명시했을 때의 문제가 그 단체 혹은 그 협의체가 영향력을 잃거나 혹은 여러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된다는 한계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네트워크를 명시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형태가 꼭 옳은가라는 거는 이제 구로구의 여러 활동가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와 광역시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청년부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신 구병일 보좌관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론자이신 구로구 청년 모임 더 놀자의 박수철 청년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구로구 청년 모임 더 놀자 박수철은 저는 일자리에 치중된 구로구 청년 정책의 현황과 그리고 대안을 한번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 29년 평생을 구로구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구로구의 청소년, 때로는 대학생, 또 지금은 직장인이 된 구로구의 청년으로서 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정체성을 토대로 오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그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지역사회에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경제적 요인은 정말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가? 많이들 들어봤을 법한 질문인데요. 한번 같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는 국가별 경제력 순위라고도 할 수 있는 명목 GDP 순입니다. 2020년 기준인데요. 미국이 세계 1위, 중국이 세계 2위, 한국도 세계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안정이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면 미국과 중국의 국민들은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일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도 10위 정도의 그 행복한 순위를 기록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죠.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에서 발표한 20년도 행복지수를 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력 1위였던 미국은 행복지수 14위, 경제력 2위였던 중국은 52위, 세계 10위였던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50위에 불과했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를 살펴보면 핀란드,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이 위치해 있습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심리적 지원을, 집이 필요한 자에게는 주거 지원을 해주는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구축되어 있는 복지국가가 행복지수도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경제적 요인은 개인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저희가 찾은 이 답이 사실은 대한민국 청년 기본법의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보이는 자료는 대한민국 청년 기본법의 일부를 가져온 자료인데요. 여러 차례 강조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모든 영역에서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청년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최근 힘들게 취업한 대기업을 퇴사하거나 꿈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무원에 합격해도 그만두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가치를 정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자리는 곧 복지다. 일자리는 곧 최고의 복지다라는 편견이 깨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이 청년 기본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요소만으로는 우리들의 행복을 규정짓지 말아달라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구로구의 청년들이 행복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마땅히 풀 그 문화적 공간이 없다면, 동네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데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연결망이 없다면, 대기업에 취업한 청년일지라도 그 청년의 삶은 불행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넘어 종합적인 청년 지원책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의 발전 원동력으로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청년 정책 철학입니다. 다음은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인데요. 이 조례만 봤을 때는 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철학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다음은 서울시 청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구로구청에는 총 11개의 청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 8개가 일자리 사업이었고 비율로 치면 73%에 육박합니다. 특히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복지문화 사업이라고 분류해 놓은 이 상황은 일자리는 곧 복지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성세대의 편견이 그대로 반영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 73%라는 비율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청년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금천구청과 관악구청의 그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천구청은 총 22개의 청년 정책 중 5개가 일자리 분야였습니다. 비율로 치면 22%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관악구청의 현황인데요. 관악구청은 총 11개의 정책이 있었고 청년 정책이 있었고 그중 2개가 일자리 분야였습니다. 비율로 치면 18%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구로구청의 일자리 비율은 관악구청의 4배, 금천구청의 3.3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구로구에 사는 청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복지문화 사업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와 관악구청에 사는 청년들은 문화, 예술, 건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만을 외치는 사회에서 어떤 청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면 왜 구로구의 청년 정책은 이렇게 일자리에만 치중되어 있는가? 물론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이유는 구로구청의 청년 부서라고도 볼 수 있는 청년 지원팀이 일자리 지원과 하위 부서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지원과에 속해 있는 청년 지원팀이 일자리 지원책만 만드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구로구 청년 지원조례에 담겨 있는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필요성을 구로구청이 현실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살펴봤던 금천구청과 관악구청의 예가 바로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두 구의 공통점은 과 단위의 청년 부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할 컨트롤 타워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금천구청은 청년 전담 부서는 아니지만 아동 청년과로 청년 부서가 존재했고 과 단위의 청년 부서가 존재했고 관악구청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청년 정책과가 존재했습니다.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를 통한 다양한 지원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천구청의 청년 마음 건강관리 정책, 1인 가구 청년들을 위한 코인 빨래방 정책, 관악구청의 2030 마음 들어주기 정책, 관악 청년 문화존 운영 정책, 이러한 다양한 종합적인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구로구도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 지원팀을 과 단위로 승격시켜 종합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해야 합니다. 이것이 저희 더 놀자 구성원들과 함께 찾은 대안이고요. 제가 준비한 토론문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청년 전담 부서가 신설된다고 해서 모든 구로군의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전담 부서의 신설은 구로군의 청년 문제 해결에 첫 번째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청년 전담 부서 신설로 구로구의 청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구로구 청년으로서 일자리에 치중된 구로구 청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수철 청년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는 구로구 청년 소셜벤처 사회비행자의 시원한형 대표의 두 번째 토론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비행자의 시원한형입니다. 오늘 발제 제목은 다양한 청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청년 정책 다각화 필요성입니다. 짧게 사회비행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비행자는 2019년부터 니트족 은둔형 외톨이 연구 및 심리치유 활동을 해왔고 2020년에 법인 설립한 사회적 경제 기업입니다. 사회 비적응자들의 행복과 자립이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재 그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핵심 가치는 온전한 일이며 니트 자립 솔루션과 일의 뉴 노멀에 대한 정의와 정책적 구현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저희의 활동은 자립 솔루션과 당사자 네트워크, 연구 및 사회적 담론 형성 활동으로 나뉩니다. 이제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로는 제가 10년간 살았던 제2의 고향입니다. 애착이 많지만 그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그 이유는 지역 활동의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무슨 일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직업에 대한 물음 같은데요. 제 일은 기존의 사회의 직업과는 달랐기에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의 지난 10여 년의 삶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잘 다니던 대학을 거부하고 음악을 하고 사회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했다. 취업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동의 범주 바깥에서 저의 일들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저의 일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함에도 내 일을 한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이며 무엇보다 일하는 과정이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특이한 제 삶도 사실 평범합니다. 제 삶은 대학이나 스펙, 선망받는 직업 등 사회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한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사회비행자를 만들기 전 지난 10년간을 돌이켜보면 부모나 기성세대의 시선에는 영락없는 백수 혹은 니트입니다. 이처럼 일하는 백수라는 모순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사회비행자에서는 활동형 니트라고 정의합니다. 이들은 일을 계속해도 그 일이 아무리 가치 있어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대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위와 같은 이유로 극심한 우울증과 번아웃을 겪었으며 결과는 몇 년간의 고립생활과 내일을 통해 살 수 없다는 절망이었습니다.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자면 저는 예술과 시민활동의 경계에서 일을 했지만 지역에서 나의 활동을 이어갈 기반이 동네에서 놀 수 있는 친구나 커뮤니티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타 지역에 가곤 했고 타 지역의 지원 사업을 통해 활동의 기반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구로 문화재단이 주최한 구로 사랑방에서도 구로의 예술이 예술가 없는 문화예술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도림에 많은 예술 공간이 있음에도 문화시설은 규칙상 생활예술인만 이용할 수 있어서 전문 예술인인 저는 이용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문 예술인이라고 불렸지만 저는 예술로 거의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것만으론 예술가로서의 저의 욕구와 필요는 채워질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예술가 혹은 활동가로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만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은 파편화된 일이 아닌 온전한 일에 대한 욕망입니다. 저의 고민을 다른 청년들도 하고 있을까요? 사회비행자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부터 약 500여 명의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217명의 자립 설문조사를 했으며 약 180명의 비노동 유형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로 지역 문화예술 토론회, 구로 사랑방 모임, 구로구 청년들이 주최가 된 구로구 유스 대책회의 등 지역 주민 청년들과의 만남과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한 명의 청년으로서 말했던 요구와 각각의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목소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 유사했고 또 다양했습니다. 생존을 넘어 일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로 인한 부캐와 멀티 페르소나, 엔잡러 같은 담론의 활성화를 생각하면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 자신과 맞는 일을 하기 위한 자기 탐색, 여가를 채우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커뮤니티,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욕구도 이야기됐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청년을 소비하는 이대남 같은 관점과는 다르게 청년의 고민은 입체적이었고 단순히 취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구로구 유스 대책회의에서는 구로 지역의 유일한 청년센터인 청년 이름은 취업 기관이며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활동, 갭이어 프로그램의 제도화, 예술가 혹은 활동가로서의 다양한 삶의 방식의 제도적 보장 등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 사회비행제가 진행한 자립 프로그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다수의 청년들은 취업으로 일원화된 진로 정책에 진입장벽이 있고 기존의 취업 프로그램은 당사자들의 취업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 현재 한국의 경쟁 교육 과정에서 자기 탐색이 어려운 점, 자기 탐색이 되지 않고 일을 할 경우 일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욕망이 있지만 정규 교육 및 사회화 과정에서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집행자들은 이 점을 알고 있을까요?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공무원과 직업을 갖지 못한 혹은 부캐나 퇴사 열풍으로 회자되는 청년세대의 삶과 철학은 참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자의 사람들에게만 정치, 행정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이것은 다양한 삶의 방식을 지향하는 인간을 향한 차별과 배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청년 부서의 신설은 변화의 작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지역 활성화입니다. 청년이 프로그램의 대상으로만 남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다양한 청년이 당사자로서, 전문가로서 청년,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고 일로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연구일 수도, 예술 창작일 수도, 치유나 커뮤니티일 수도, 시민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번듯한 직장, 높은 연봉 등등등 착하게 공부해서 취업해라. 그 결과가 뭘까요? 자살률 1위, 직장인들의 우울증과 번아웃, 니트, 은둔형 외톨이 문제,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입니다. 세계에 필요한 일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껏 백수로 취급받던 이들,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일들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일입니다. 일에 대한 재정의와 가치 있는 일을 향한 자원 배분을 통해 뒤틀린 세계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는 것을 막지 말라. 그것이 진정한 협치이고 민주주의이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이에 대한 디테일한 지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신 시원한형 대표의 토론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토론자로 구로 청년 채움의 이학준 대표님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로 청년 채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학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하게 된 내용은 구로구 청년단체가 느끼는 청년통합부서의 필요성입니다. 네, 우선 목차는 저희가 구로 청년 채움의 1년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면 그 경험 속에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청년통합부서라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는지를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통합부서에 대해서 저희가 또 따로 찾아보고 공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저희가 구로구에는 어떤 부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청사진까지 그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구 청년들과 함께 2020년 여름 구로 청년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20대 청년들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청년단체 선배들은 항상 저희에게 30대로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관성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에 수긍하기 때문에 20대 청년들의 저력과 활동력이 청년들의 판에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해주셔서 20대 청년들로만 청년단체를 꾸리게 되었습니다. 구로구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저희에게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구로구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었던 관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9월에 구로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으로 2월에는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 6월에는 월간 구로 문화사색, 8월에는 서남권 의제학교 총 4가지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8개의 기관, 법인, 단체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체험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도 만들고 4달 동안 총 4차례 진행되었던 미얀마 민주화 연대 사진전을 통해서 미얀마에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는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모 사업으로 저희는 청년 커뮤니티 사업, 그리고 예술 사업,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 정책 사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문화예술 그리고 서남권 NPO 센터의 이제 공모 사업으로 청년과 청소년 모두를 아우르는 이제 후기 청소년이라는 개념까지 다루면서 많은 분야를 지금 다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로구에는 여전히 다양한 분야의 청년 사업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을 진행하면서 참가자분들께서 하시는 가장 많은 말씀은 이런 사업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후기 청소년 사업의 경우 기존 청소년 사업들이 담당 선생님이 계시거나 또는 담당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제한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저희는 청년통합부서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조금 더 각 청년 담당 부서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그리고 청년 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저희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로 인해서 저희는 청년통합부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구로구에는 크게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대체적으로 청년 사업 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일자리, 취업, 창업 위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하는 정책 사업이나 예술 문화 사업, 그리고 청년들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업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2번째는 청년 특화 부서가 미비합니다. 이건 구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청년 특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매년 바뀌거나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청년 정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재밌게 했었는데 그 사업이 올해는 진행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바뀌는 등 뭔가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되게 미비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구로구만의 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해외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구로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봤습니다. 현재 역대 정권들은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형태의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이는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위원회 형태가 부처 형태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과 일자리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 문제를 다각화해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또한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게 됩니다. 참고해 볼 만한 국가는 프랑스와 독일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체육 청년 대중교육 지역생활부라는 이름으로 청년과 아동,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가 존재하며 세부적으로는 스포츠실, 재정정보 부동산 서비스 업무 담당실, 청소년 대중교육, 단체생활실, 인적자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주는 것을 강조하는 부처로서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훈련, 주거, 교통, 건강, 시민의식, 취민, 국제이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청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로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를 두고 있습니다. 5개의 국서가 존재하며 영역별로는 가족, 노인, 평등, 아동, 청소년, 청년을 주관하는 부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일자리 문제를 같이 협업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16개의 주정부와 지역별로 청소년 그리고 청년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청과 유사하지만 지역에서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업무, 다양한 활동, 그래서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집행하고 시행하는 지역의 실무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는 청사진을 좀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청사진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청년정책과와 청년정책관을 신설하여 세부팀으로는 일자리팀, 그리고 문화팀, 그리고 정책팀, 그 다음에 지원팀을 두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우선 관악구의 청년정책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별로 나뉜 프랑스와 독일 청년부처의 예시를 참고했습니다. 일자리팀은 말 그대로 일자리 업무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팀은 큰 범위의 생활 양식으로서 청년 문화를 관장하고 활성화하며 작은 범위의 예술 문화에서의 문화와 청년 축제와 그리고 청년들만의 문화를 만든 문화 사업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책팀은 청년들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담당하고 그런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로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 정책에 대한 제안을 최종적으로 반영하고 다루는 팀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지원팀은 구로구에는 현재 오류동 주민센터의 청신원부터 행복주택, 청춘 다락방까지 많은 청년 주택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들이 준비 중인데 이것을 좀 담당하는 팀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구로구에 있는 청년 공간들의 통합적인 관리와 운영, 일자리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과 운영을 위해 이를 담당한 팀 역시 지원팀에서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사실 청년 담당과의 필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것이 반영되는 날까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모으고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단체를 시작하면서 선배 청년단체 대표분을 한 분을 뵀었습니다. 그분은 저의 경력을 물어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구로에서 대표님보다 훨씬 오래 있어봐서 잘 아는데 저희 단체 밑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게 어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모였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분께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로지 그저 몇 년도 활동했는지 그리고 얼마의 예산을 굴려보았는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되면 자신 밑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 말에 이 청년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를 나누는 모습과 그리고 청년들이 사업을 하기에 있어서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춰야 된다라는 걸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법인 또는 어느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거나 또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 대부분이 금액이 낮아서 청년들이 경제 활동과 함께 병행할 수 없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일부 기업화된 단체에서 심지어 거의 독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같은 작은 청년단체들이 뭔가 끼어들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 부서가 미비하여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구로에서 청년단체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청년을 다루는 것 자체도 힘든 일입니다. 변변치 않은 선배단체도 없었고 기반도 없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청년 전담 부서도 부재하였습니다. 이 청년에 대한 깊이 있는 행정기관의 이해력 역시 없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청년분들이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부디 구로구에도 청년 전담 부서가 생겨서 저희 구로 청년 채용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 다른 청년 모임 분들이 모두 함께 좀 재밌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로 청년 채용의 이학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로구 청년단체의 대표로서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 그 청년부서가 왜 필요한지 이야기해준 이학준 대표의 토론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토론자인 성공회대 이채빈 학생의 토론을 같이 들어볼 건데요. 예,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학생으로 구로구 청년 당사자로서 바라본 구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청년들은 왜 구로구를 선택할까를 먼저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홀로서기를 처음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구로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로구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구로구를 선택한 이유는 대학교와의 접근성도 있지만 저렴한 집값 때문입니다. 경력 없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 보증금 최대 한도가 1억 원이에요. 그 1억 원으로 집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에 몇 군데 없는데 몇 없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곳 구로구입니다. 이런 가격과 교통 덕분에 구로구에 많은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저처럼 유입이 되지만 머무르지 않고 떠나가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아주심기라고 잡은 이유가 아주심기란 묘목이나 모종이 튼튼하게 자라 더 이상 옮겨 심지 않고 완전하게 심는 것을 뜻하는데요. 구로구에서 더 이상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구로구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 아주심기를 준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왜 구로구를 떠날까요? 우선 부족한 편의 시설입니다. 저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굉장히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즐기는 걸 꿈꿨는데 구로구에서는 한 번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구로구에서 문화생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것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 없어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 청년공간 이룸이라는 곳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사이트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구로구 청년공간은 청년공간이 아니라 일자리 지원센터 이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일자리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그 이룸에 있는 사이트 프로그램 창인데요. 그거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그에 반해 이거는 마포구에 있는 청년센터 오랑이라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주거, 문화예술, 소모임 등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차이점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구로구 청년공간은 일자리에 국한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데 반해 마포구 청년공간은 마음건강, 문화예술, 소모임, 일자리, 주거, 신체 건강까지 다양한
것들을 아우르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또 편의시설로 도서관이 있는데요. 제가 살던 집에서 도서관은 자차로 5분 거리밖에 위치해 있지 않아서 자주 이용할 수 있겠다 하고 대중교통을 찾아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는 20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야겠다 했는데 따릉이 거치대는 집에서 도보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자전거 전용 도로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네이버 지도는 도시고속도로를 안내하고 있어서 목숨을 건 라이딩을 몇 번이고 제가 해야 됐었는데요.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은 마포구인데 이곳은 도로마다 자전거 도로 표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운전자 모두에게 혼선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형태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1인 가구 청년으로서 이곳 구로구에서 살았는데요. 일자리에 국한된 구로구의 부서는 구시대적인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머물러 있다고 저는 바라봤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 청년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갈 예정인데요. 거기에 발맞춰 구로구의 청년 부서도 다양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그리고 청년 전담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도 20대 여성 자살 시도가 34% 늘었다고 합니다. 저는 25살임에도 불구하고 3명의 친구들을 이 세상에서 떠나보내야 했거든요. 성인이 된 이후로. 근데 이 사람들이 현대 사회를 포기한 이유가 결코 일자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남아있는 제 친구들 그리고 구로구 청년들은 다양한 정책으로 탈바꿈한 구로구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채빈님께서는 구로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으로 구로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앞에서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그럼 처음으로 그 발제를 맡아주셨던 구병일 보좌관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보좌관님께서는 구로구 청년부서가 신설된다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 활동가들이 고용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 청년 활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더불어서 또 지역 청년 활동가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큰 효용이랄까 목적이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인재 양성, 발굴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부서,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역할이 그 지역 활동가들, 청년들을 키워내는 교육 부분과 그들을 엮어내는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활동가로서 이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게끔 끊임없는 교육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청년 전담 부서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활동가들을 양성하고요. 그들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청년 단체, 청년 동아리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로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청년 전담 부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청년 모임 더 놀자의 박수철 청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청년께서는 그 29년간 살아온 구로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구로구의 청년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도시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지역 사회와 청년의 연대가 사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없는 지역 사회의 미래는 없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지 않는 청년 조직은 그 어떤 변화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더 놀자가 이제 모임을 시작한 지 한 1년이 채 되지 1년 조금 안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그 기획들을 보면 우선 지난 3월에 구로구청 앞에서 일자리에 치중된 구로구 청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사실 그 성명서의 들어줬으면 하는 그 대상자분들은 청년이 아니라 지역 사회였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기획했던 이유는 지역분들과 어떻게든 좀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후에도 저희가 딱지치기 대회를 열어서 구로구 최강 딱지치기 최강자를 찾았던 그 기획에서도 저희가 강조했던 부분은 청년들의 기획이 아니라 40대 50대도 참여한 딱지치기 대회다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지역사회와 청년이 연결돼야만 청년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적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지역사회도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원동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년 모임이나 단체도 또 지역사회도 서로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좀 더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토론회가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하나 주신 분이 있으세요. 질문이 구로구의 청년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 중에서 가장 오래 활동을 하셨던 시원한형 대표님께서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잘 답변을 못할 것 같고요. 어떤 분이 혹시 네. 박수철 대표님이 좀 네. 그 제가 모임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기존의 청년 단체들이나 혹은 모임들이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 수 있는 한에서만 알았던 거지만 거의 한 10년 넘게 활동해왔다는 그 문화예술 협동조합 아라인가요? 그 아라 협동조합 이외에는 사실은 청년 모임 자체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오르동, 고척동, 개봉동, 온수동 이 지역은 특히나 더 청년 모임이나 단체 네트워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방금 전에 이제 청년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구로구 내부에서는 그래도 아라라는 그 네트워크가 있다면 여기 오르동, 고척동, 온수동 이 지역은 청년 네트워크가 사실상 없었고 오늘 이 토론에 나와 있는 사회비행자 그리고 체험 그리고 더 놀자가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는 시기인 것 같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그 시원한형 대표님과 이학준 대표님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분은 이제 구로구에서 청년 단체를 운영 중이신데 이 오늘 토론문도 이제 이런 경험이 반영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지역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고 어떤 영향을 끼치고 싶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시원한형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이 일에서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다양한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하는 일들인데요. 그 일을 계속 하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자신이 고유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저처럼 수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위계 질서나 아니면은 그 일에 사회적 가치가 없어서 그것을 이제 퇴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생활에 지쳐가지고 번아웃이 돼서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기 싫은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주체가 돼서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형태의 일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청년 부서의 신설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우선인데 그 이후로 프로그램만 계속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들이 일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삶의 의미도 찾고 돈도 벌어야 하는데 그런 것과 이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저 역시도 계속 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역에 가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건 좋은데 그리고 나서 내 삶을 이제 지속하기가 어려운 부분. 그래서 취업이라는 형태에만 그렇게 한정 짓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개인들이 잘할 수 있고 같이 있어 하는 일들에 자원을 투입해서 그런 일들이 지역과 사회에 계속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적인 형태의 일을 상상하고 정책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온전한 일을 위한 그런 정책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 이학준 대표님께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선 저희 구로 청년 체험 같은 경우에는 만들게 된 계기 자체가 재밌는 걸 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재밌는 걸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밌는 것을 쫓으면서 과정으로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당연히 이제 청년들을 위한 통합 부서도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청년들이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구로구 안에서도 청년들이 어울릴 수 있고 재밌게 즐길 수도 있고 특히 저희는 20대 청년들이 모여있는 단체다 보니까 단체 안에서 연애도 하고 좀 그런 것들도 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딱딱하지 않은 그런 활동을 만들고 싶고 단체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부분의 20대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놀러 가기 위해서 구로구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구로구 밖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구로구 밖에서 활동을 하고 구로구 밖에서 계속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로구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그런 이야기들을 매우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는 구로구 자체가 청년들이 좀 머물고 싶고 좀 머물렀으면 하는 그런 좀 도시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또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약간 사심 섞인 답변을 잘 들었고요. 예, 그 이어서 지금 또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데 좀 많아서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청년 부서 신설을 하기 위해서 지역 청년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구병일 네, 편하신 분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사실 오늘의 토론에도 그 노력의 일환이죠. 저희 이런 더 놀자 사회비행자 체험 그리고 구병일 보좌관님까지 그리고 이채빈 학생님까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청년 부서가 만들어져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단순히 관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구하는 과정 자체도 사실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노력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아까 관에게만 지역과 소통은 어떤지도 물어보셨던 분의 질문인 것 같은데 지역의 소통에 있어서 사실 어려운 지점은 사실 기존의 지역 활동가분들도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게 조금 어색할 때가 있고 청년들도 사실은 기존의 청년 활동가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정보의 차이에서도 좀 서로 연결되는 게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면 좀 더 지역 활동가분들 중에 청년이 다가온다고 해서 막 쫓아내고 화내고 이러실 분들 없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정보의 차이가 조금 해결이 되면 좀 더 우리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채빈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채빈 학생께서는 구로구에 살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간 이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구로구에 이런 것이 있다면 다시 구로구로 돌아올 마음이 있다, 그런 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안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성 그리고 1인 가구로서 살기에 구로구가 굉장히 안전하다고는 아직 보기 힘들어서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 이학준 대표님이 구로구 뭔가를 하려면 구로구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랑 연결시켜서 구로구에 살 때 집값은 싸지만 오히려 지금 마포구가 집값은 훨씬 비싼데 다른 교통비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비용들을 따지면 지금 전체적인 소비를 따져봤을 땐 지금이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뭔가를 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이 되면은 그런 문제 조금 더 원활하게 되고 여기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구로구에 정말 예쁜 공간들이 정말 많은데 많이 버려져 있는 것 같아요. 안양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공간이 조금 더 다듬어지고 개선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구로구 내에서도 활동할 수 있고 그냥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오늘 구로구에서 살거나 이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 청년들이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이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토론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서 청년부서 신설을 통해 종합적인 청년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외치는 이 구로구 청년들의 목소리에 많은 응원과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